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최강시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전쟁이 한 달을 맞았죠. 국제사회는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가자지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요즘에 어린이들의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해자가 굉장히 민간인 피해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2달째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셨나요? 처음에? 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목적이 지금 가서 하마스를 다 제거한다는 것인데, 그 과거에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 때 누가 게릴라고 누가 민간인인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내부에 결국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인데 수많은 땅굴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터널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들어가서 하마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친이스라엘 정부를 만든다는 과도한 목표가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화력이나 전력 차이는 엄청난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게 지금 미국도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은 지금 하마스가 먼저 침공을 했기 때문에 미국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속내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멈추는 것보다 이것이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조차도 휴전협정을 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고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일종의 말장난처럼 들리는데 이게 교전 중단, 잠시 교전 중단을 해서 인지를 풀고 해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시적 교전 중지 혹은 휴전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 네타냐후 총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정부의 구성이 극우 정부잖아요. 오히려 그동안에 극우 정부라고 얘기했던 네타냐후는 오히려 십몇 년간 통치를 하면서 통치자로서 약간 타협점이 보였는데 최근에 국내 입지가 어려워지면서 연립정부가 생겼고 그 연립정부의 네타냐후보다 훨씬 더 극우 정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강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보면 하마스하고 휴전협정을 한다는 거는 하마스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휴전협상 대상자와 협상하는 순간 하마스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조차도 안 받아들여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국내적인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휴전해라 그만해라 이런 압박이 계속 오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처럼 과거에 비해서 하마스가 심지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음에도 세계의 여론이 반이스라엘 여론이 이렇게 큰 적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우디하고 만나고 미국하고 할 때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진전은커녕 그쪽은 훨씬 더 탄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걸 세계가 알고 있는 거고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간이나 어린아이들이 너무 죽거든요.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세계론이 돌아섰는데 문제는 이게 네타냐후의 일종의 딜레마인데요. 그러면 당하고 나서 그냥 나와버려도 정권은 흔들리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네타냐후가 얘기하고 있는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을 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장 몇 사람을 제거하고 보복을 그다음 정권을 보복을 하고 이렇게 나온 게 지금까지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규모도 컸고 실제로 들어가서 그게 가능한지 어느 정도 보복을 해야 스스로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한테 달려있는 것이죠. 와, 그러면 정말 이제 아까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출구 전략이 지금 뭐 갖고 있는 게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출구 전략이 너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하마스 다 제거하고 심지어 점령까지 해서 거기에다 친이스라엘 정부까지 세우고 나온다는 거니까 이게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나요? 재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통치를 하는 것이? 통치를 하는 거는 아랍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이 두 국가로는 거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국가도 만들고 팔레스타인 국가도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가자와 서한 지역을 자치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치는 중간 단계로 그다음에 국가로 가야 되는 게 해결점인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도 미국도 다들 국가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일종의 영혼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압박하거나 해서 두 국가로 만들어주는 이건 사실 아랍 쪽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건데 이 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을 실행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선생님,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미국이 중재를 나서서 이제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낸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 근데 예. 이번에도 초반에는 막 이렇게 항공모함도 이렇게 전진 배치를 하고 이러면서 뭔가 미국이 뭔가 이제 좀 해결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어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미국이 여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과거와 같은 소위 말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 팍스가 피스거든요. 네. 국제 정치에서 아주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있으면 이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어떤 국제 정치 이론인데 미국의 그 팍스 아메리카나가 저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이 중재적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네요. 그럼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바이든이 급히 날아갔을 때 아랍 지도자들이 안 만났잖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아랍이나 팔레스타인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게 전달할 수 있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정직한 중재자여야 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역시 또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룹에 대한 이 강력한 압력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설득할 힘이 없다. 이게 이제 지금의 현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국지전 이제 분위기긴 한데 만약에 이제 초기부터 뭐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니, 뭐 이란의 표정이 어떻니, 이란의 어떤 입장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게 이게 만약에 이제 더 확정이 되거나 하면은 정말 전 세계의 어떤 뭐 석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국제적인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어서 이란의 어떤 입장이 되게 궁금한데 이란의 어떤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이란으로 넘어가서 이란이 확실히 정신적 물질적 지주가 되는 것은 맞는데요. 네. 그런데 이란조차도 지금 미국하고 전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일 만큼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사우디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더 악화되거나 계속 가거나 하지 않으면 암묵적인 뭔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하신 확전은 가지 말자는 거고 미국도 최소한 지금 이스라엘한테 그 압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항공모함 가는 이유도 이 전쟁을 이스라엘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거 보이지만 목적은 오히려 다른 세력, 이란이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이 전체 중동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게 더 비극적으로 가고 더 길어지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재점령으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방금 이스라엘의 욕심이 재점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좀 이스라엘의 진짜 큰 그림 앞으로 향후 중동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런 그림은 어떤 걸 좀 보고 있을까요? 원래는 이 일종의 이걸 잔디깎기 전략이 네. 팔레스타인의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툭 튀어나오는 사람 몇 사람 잘라가면서 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이게 서한의 이제 아바스 정권은 상당히 온건하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타협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한 지구 모델을 가자에 서한지구 하고 모델을 싶었는데 예. 결국 하마스가 등장하면서 그게 다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서한 모델을 세운다 이걸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면 말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한동대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월 8일 11월 18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청취자 문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너무 많이 넘은 이스라엘이다. 너무 문제가 많다.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요. 저 앞으로 진행 잘 하라는 격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KBS 김기화 기자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